안녕하세요. 8월 2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미국 증시가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. 1%대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, 유럽 증시도 프랑스, 독일 2%대 하락, 영국은 1% 하락 나왔습니다. 9시 반에 ISM 제조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하는 발표가 나왔고요. 일단 앞으로의 경기 전망, 제조업 지수의 전망을 안 좋게 부정적으로 좀 보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FOMC 결과 발표도 나왔고요.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좀 남았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상태에서 제조업 경기까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크게 좀 영향을 받았고 전일 상승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 부분도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종목들 흐름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어제 11% 상승 나왔는데 2%, 그 이제 다른 반도체 업종들 보시면은 5%에서 뭐 4%, 대부분 크게 퀄컴은 7%까지 하락이 좀 나와주네요. 일단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, 구글은 크게 뭐 하락하는 모습은 아니고 메타가 6.8% 정도 상승인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영향을 좀 받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테슬라가 3% 넘는 하락, 일라이일리는 3% 가까운 상승 이렇게 좀 나와주는데 반도체 업종이 좀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고요. 그 외 다른 업종들은 크게 밀리진 않지만 우리나라에는 일단 반도체 업종하고 테슬라 뭐 2차 전지 쪽 보실 수 있는데 전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악재가 될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주가까지 흐름을 좀 보고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이 드디어 이제 4%대를 좀 이탈했습니다. 뭐 지금 3.9에서 뭐 4.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의미 있는 자리를 좀 깼다라는 점, 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이탈된 모습이고요. 자, 원자재 가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헤즈볼라 지역의 이슈 때문에 유가가 좀 많이 상승을 좀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장 열릴 때까지만 해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해서 이거 좀 80불 때까지 바로 가나 싶었는데 바로 또 조정 나오는 게 아까 ISM 제조업지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일단 악재에 따른, 그러니까 헤즈볼라 지역에 따른 이렇게 유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일단 유가 상승주들이 그래도 시간외로 좀 움직임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좀 반영이 될지 아니면은 내일 아침에 좀 바로 빠져서 시작할지는 예상치 효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금은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유가라든지 천연가스는 소폭 상승하고 있네요. 다른 원자재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네요. 자, 뉴스로 좀 넘어가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SM 제조업 PMI 46.8입니다. 대부분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이면은 경기를 좋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. 50 이하면 안 좋게 예상을 하는 건데 46.8이면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거예요. 대부분 적게 나와도 뭐 48, 49 요 정도가 나왔는데 47까지 깼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침체다, 안 좋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건데 요거의 영향 일단은 뭐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내일 아침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물 국채금리 3포인트대로 진입을 했습니다. 요거는 일단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요런 것 때문에 보실 수 있고요. 자, 비만 치료제 아까 일라일리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 지금 일라일리 관련해서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은 뭐 딱히 없어요. 확실한 관련주는 없는데 그래도 펩토론이 일라일리 올랐을 때 좀 잘 올라가거든요. 근데 시장이 좀 워낙 안 좋아서 하방에 대한 지지 6만원대 부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요런 자리에서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좀 기다려 보고 있고요. 어제 좀 올랐었던 종목들이 뭐 바이오 플러스
그리고 신신제약 이런 종목들은 올랐는데 신신제약은 시간외로 2.8% 밀렸고 내일이 단기 과열 풀리는 날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이죠. 그래서 오늘 종가의 흐름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단기 과열 풀리고 나서 좀 반등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비만 치료제들은 계속 꾸준하게 좀 보시되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급하게 보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. 자, 조선주는 계속 상승세가 좋아요.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조선해양, 현대중공업, 뭐 미포조선 다 상승세가 좀 나와줬고요. 추세를 보더라도 쉽게 잘 꺾이지가 않습니다. 계속 신고가 자리 뚫어주고 있어요. 네,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유자분들 영역이에요. 이거를 운 좋게 좀 눌림에도 잡을 수는 있겠는데 자칫 잘못 따라가면은 고점에서 물리면은 물론 손절하면 되긴 하지만 손절 잘 못하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쭉 밀렸을 때 조선주가 한번 또 밀리면은 또 크게 밀리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계속 홀딩 유지하시고 일단 중요한 분봉상 지지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홀딩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 197,000원 요런 자리라든지 20만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간을 한 60분봉으로 봤었을 때는 한 195,500원 정도 되겠네요. 이렇게 지지선 잡아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요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. 이렇게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 좀 드린 게 아니고 고점에서 이제 언제 털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분봉상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일봉상으로는 3일선이나 5일선 짧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 중기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21선도 보실 수 있는데 21선까지는 많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3일선이나 5일선 분봉상으로는 61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헤리스 관련해서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들 일단 아직까지는 상승이 좋아요. 그리고 낙태 관련주 쪽 현대약품도 어제 8% 정도 급등 나왔는데 하루에 급락 나왔다가 또 급등해서 올렸다가 또 시간 내로는 3%대 하락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워낙 좀 변동성이 세서 매매 관점으로 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. 대응이 되시는 분들이면 상관없는데 윗꼬리 아랫꼬리 갭 뜨고 나서 음봉으로 밀고 이런 게 좀 심해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저는 마리화나 쪽은 잘 안 건드리는데 일단은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계속 체크는 해보고 있습니다. 매매가 좀 편해지거나 또 한번 봐야겠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말씀 좀 드리고요. 그리고 대한거래 관련주 쪽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이번 달이 되겠죠. 8월 달에 주관사 이제 입찰할 수 있는데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어제는 한선 엔지니어링 그래도 좀 시장 대비 강한 흐름 좀 보여줬고 포스코 인터 이런 종목들이나 화성 밸브 일단 흐름은 좋아요. 흐름은 좋은데 시장이 이게 좀 아침에 갭으로 빠지더라도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. 차트적으로는 아직은 살아 있는데 이슈가 좀 나와주면은 바로바로 수익 챙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일단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는 고점을 좀 뚫고 쭉쭉 가면 좋은데 요즘 시장에서는 슈팅이 나오고 나서 바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냥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 조정을 좀 받습니다. 아직 새롭게 나오는 이슈는 없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젤렌스키가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영토를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. 확실하게 이제 추가적인 내용은 더 나온 게 없고 러시아 쪽도 이렇다 할 만한 대응은 아직은 나오진 않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슈림 네트웍스 데모 이런 종목들 계속 시세는 줘요. 장중에 어제는 13%까지 올랐다가 또 저가는 마이너스 3% 위아래 흔드는 게 거의 20% 가까운 시세를 줄 정도로 많이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. 이런 테마주들이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상승을 하거나 그러긴 한데 좀 장중에 대응은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저도 일단 뉴스가 좀 확실하게 일정이 잡히면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. 일단 어제 시세가 좀 좋았었던 종목들도 있었죠. 이게 유가 관련주 쪽. 헤즈볼라 지역에 일단은
뭐 분쟁 이슈 요게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은데 이게 유가 때문에 좀 유가가 상승해서 올라갔잖아요. 흥구석유, 한국석유, 중앙에너비스. 요게 아까 보셨다시피 유가가 좀 빠졌어요. 요건 이제 제조업 지수 영향인 것 같은데 해운주도 마찬가지고 해운주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저녁에 오후장이죠. 예, 우리나라 장 마감하고 운임지수 발표가 있습니다. 그것도 영향을 좀 줄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이제 제가 뭐 톡방에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게 좀 시간 내로 좀 다 올랐어요. 예,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. 한국석유, 흥구석유 그리고 흥하해운은 6% 정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장 마감 이후에 유가가 좀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. 그것 때문에 시간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아침에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리스크가 좀 있어요. 이런 쪽은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높은 자리에서는 안 따라가시는 게 좋긴 한데 일단 유가가 뭐 장 마감 새벽에 좀 반등이 나올지 한번 요건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건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. 주말에도 이런 이슈들이 좀 터지면 월요일날 또 바로 또 갭상승으로 뜰 수 있거든요. 근데 되도록이면은 좀 거래 대금이 좀 줄었을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요런 전쟁 관련 이슈는 예측이 좀 어려워서 저도 뭐라고 좀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. 근데 주가가 저점인 경우라면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좀 저점에 있는 경우라면은 밀려봤자 뭐 크게 손절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고점에서 잘못 따라가면은 이게 손절을 못할 경우에는 크게 물리거나 또 한동안 오랫동안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뭐 고점에서 못 잡았다 하면은 당일날 거래대금 터진다 싶으면은 그런 자리 분봉상 눌림목 자리 보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. 특히 이제 주말 앞두고는 요런 테마는 좀 위험하다. 요거 좀 말씀 좀 드린 거고요. 자, 원전 쪽은 뭐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이슈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코로나 환자 뭐 계속 증가하고 있다. 날씨가 좀 더운데도 불구하고 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수젠텍이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. 며칠 전에 한번 시세를 주긴 했는데 요건 다른 이슈로 좀 상승이 좀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일단 수젠텍이 좀 상승이 나오면 다른 관련주 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젠텍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어제도 이제 3% 정도 좀 밀리긴 했는데 갭상승으로 좀 약간 떴거든요. 2.64% 떴다가 지금 3%로 마감했는데 시간 내로 3.7%로 다시 상승이 좀 나왔어요. 그래서 일단 개별적인 이슈로 좀 올라간 게 뭐 여성 호르몬 관리하는 솔루션 미국 진출한다. 요런 이슈로 좀 요때 상승이 좀 나왔다가 밀렸는데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 쪽이 같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수젠탁을 일단 대장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으로 3% 정도 올랐으니까 어제 시가 자리 정도를 좀 뚫어준다면 어제 시가 자리가 6,600원 정도 되거든요. 시간대로 한 6,400원에 마감했으니까 조금 더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요런 자리 뚫어주면은 시세는 나올 것 같습니다. 근데 요 이슈가 원체 강한 이슈는 아니에요.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시장이 좀 조정받을 때 이런 질병 테마 쪽이 움직임이 좀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뭐 정부가 일단 북한에 수혜물자 지원을 준다라고 하는데 북한이 과연 받을까가 의문이긴 해요. 뭐 계속 욕하고 있는데 일단 챙길 건 챙기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길 것 같은데 뭐 요걸 일단 받는다는 의사가 나와준다면 일단 대북 관련주 쪽의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요 급한 불을 좀 끌지는 저도 의문이에요. 요거 북한 애들이 계속 풍선 날리고 이러다가 이걸 받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관련주 쪽은 일신석재, 인디에프, 아난티입니다. 대장주도 일신석재라서 일신석재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신석재 어제 한 2% 정도 올랐는데 뭐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올지 이건 차트로 접근하기보다도 이슈 터지면 그냥 바로 올라가는 애들이니까 뭐 이슈 안 나오거나 뭐 북한에서 이제 받겠다 하면 올라가는 거고 뭐 얘기 없으면 그냥 빠질 수 있으니까 그냥 체크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
자, HLB 관련해서 일단 10월달 안에 항소제약이 FDA에 보고서 제출하겠다 뭐 얘기가 좀 있습니다. 그리고 HLB 관련해서 리보세나립, 캄날리주맙 병용치료제가 유럽에서 희귀의약품 지정됐다. 이거 예전에 한번 좀 나왔었는데 뭐 다시 한번 또 이슈가 좀 된 것 같고,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관련된 내용이 좀 있죠.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일단 얘기가 좀 나온 게 있는데, HAB가 좀 이틀 정도 시세가 좀 좋았어요. 어제도 한 7% 정도, 4% 정도 올랐다가 좀 밀렸죠. HAB 제약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, HAB 제약이 11%까지 올랐다가 좀 밀렸죠. 그래서 관련주 쪽이 한번 좀 다시 이슈가 좀 될 수는 있는데, 일단 항소제약이 빨리 뭐 발표를 하는 게 좋겠죠. 제출하는 게 좋겠죠. 아마 8월달 안에 제출하면은 빠르면 올해 안에도 FDA에서 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. 이제 뭐 최상의 시나리오인데, 아마 좀 대선 전에는 뭐 어쨌든 제출할 거니까 10월달 안에 한 달 했으니까 제출하길 하는 뉴스가 좀 나오면은 그때 한번 다시 슈팅이 좀 나올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일찍 제출하면은 뭐 9만 원대 정도는 바로 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하방에 대한 지지는 좀 잘 나와주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좀 밀리면은 뭐 7만 원대 부근 이렇게 내려오면은 또 매수 관점으로도 보실 수도 있고요. 뭐 여기서 지지가 좀 잘 나오면은 바로 10만 원 부근까지 뭐 천천히라도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일단 갭은 다 메웠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흐름상으로는 천천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? 상승 조정. 그러니까 여기 좀 박스권이죠. 박스권 자리를 여기서 좀 만들어서 요 박스권 자리가 지지가 되면은 다시 한번 상승, 조정, 상승 이렇게 좀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파동상 이렇게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요런 자리가 좀 지지가 됐는지 좀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. 그래서 급하게 보시지 마시고 HLB 쪽은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장이 또 좀 계속 밀리고 있어요. 지금 선물 가격 체크하고 있는데 선물 가격은 한 나스닥 선물 1.8% 정도 밀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좀 첫날 좀 8월 첫날 좀 강하게 가나 싶었는데 예상보다는 좀 덜 오른 것 같아요. 근데 바로 미국장 조정 나오면서 8월 시장도 일단 초반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요 시기가 좀 지나야 됩니다.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일단 저점을 아직 확인을 한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어제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여기에서 830포인트까지는 올라와야지 요 800포인트 구간이 저점이 좀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요 구간에서 계속 좀 바닥을 좀 확인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. 800짜리 이탈해서 좀 내려오면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상하는 그 자리까지 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바라는 건 아니지만 요 자리에 지수가 내려오면은 요 자리에서는 조금 반등한 일만 좀 남아서 조금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거지 여기서 그냥 더 빠져야 된다 이렇게 좀 보는 건 아니거든요. 일단은 내일 시장도 코스닥 지수 800짜리가 이탈됐는지 지지가 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시장이 확실하게 좀 방향성을 좀 잡을 때까지는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 주 동안 또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 또 주말에 또 시장 분석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